요즘 밥상에서 무가 자주 보입니다. 제철이라는 말이 붙고 맛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돌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양을 늘립니다. 국에도 넣고 반찬으로도 먹고 김치까지 겹칩니다. 그런데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이 시기에 늘어나는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배가 차다, 변이 묽다, 괜히 기운이 떨어진다. 이 현상은 무가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섭취 기준이 잘못돼서 생깁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기준을 한 번만 분명히 잡겠습니다. 제철 음식은 많이 먹으라는 신호가 아니라 조금만 먹어도 반응이 잘 오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걸 거꾸로 이해하는 순간 몸은 바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위와 장의 처리 속도는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수분 많은 채소를 여러 끼니에 걸쳐 반복 섭취하면 속은 차가워지고 에너지는 아래로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 원래 소화력이 떨어진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의 한계가 아니라 섭취 방식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음식의 이름을 보지 않습니다. 채소인지 제철인지 이런 건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몸이 보는 건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양이 누적되고 있는가입니다. 같은 재료가 국으로, 반찬으로, 김치로 겹치는 순간 양은 생각보다 빠르게 넘칩니다. 이때부터 도움이 되던 음식은 부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니어 식사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음식이 몸에 좋은가가 아니라 오늘 이미 충분히 먹었는가입니다. 이 질문이 들어오는 순간 제철 음식은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조절 가능한 도구가 됩니다. 2부에서는 왜 시니어 몸이 이 누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소화 구조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문제는 한 끼의 양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누적량입니다. 적당할 때만 작동합니다. 양이 늘어나면 속을 차게 만들고 장 리듬을 느리게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변화는 병의 증상이 아닙니다. 몸이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실제로는 나이가 아니라 섭취 방식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몸은 음식의 이름을 보지 않습니다. 채소인지 제철인지 이런 정보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몸이 보는 건 단 하나입니다. 오늘 이 음식이 이미 여러 번 들어왔는가? 이 질문이 빠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식사 후 불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니어 식사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기준은 이겁니다.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먹었는가입니다. 여러분, 양파 몸에 좋다는 말 평생 들으셨을 겁니다. 피 맑게 해준다. 혈관에 좋다. 기름기 내려준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양파 반찬 매일 먹는데 혈압은 올라가고 혈관 검사는 점점 나빠집니다.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역시 나이는 못 이기는구나. 하지만 연구를 보면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양파를 먹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의학계에서 양파를 주목하는 이유는 맛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특정 황화합물과 식물성 성분 때문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 성분들은 혈관 안에서 흐름을 방해하는 환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열과 시간입니다. 양파를 오래 볶고 진하게 익히고 기름에 지지는 순간 연구에서 말하는 그 핵심 성분들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즉, 양파는 먹었지만 몸이 반응할 재료는 이미 사라진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양파는 꾸준히 먹는데 몸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걸 연구에서는 유효 성분의 비활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엔진의 연료는 넣었는데 점화가 안 된 상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양파를 언제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기름진 음식과 함께 양파를 곁들입니다. 하지만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 경우 양파의 긍정적인 작용은 지방과 나트륨 환경에 묻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양파는 혼자서 조용히 일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이나 속이 비어 있는 시간대에 자극 없이 섭취했을 때 몸의 반응이 훨씬 명확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생으로 먹으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실수입니다. 생양파는 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노년기에는 오히려 불편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날 것과 익힌 것의 중간입니다. 아주 살짝 숨만 죽인 상태, 물에 데치거나 짧은 시간 찌는 방식, 이렇게 하면 자극은 줄고 연구에서 말하는 성분은 상당 부분 유지됩니다. 이게 양파가 반찬에서 몸의 도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양파가 효과 없었던 이유는 양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뤄온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오래 익히고 기름에 볶고 저녁에 몰아서 먹는 순간 양파는 그냥 맛있는 채소가 됩니다. 하지만 섭취 시간과 조리법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양파보다 더 오해받고 있는 채소, 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는 소화에 좋다는 수준을 넘어서 노년기 장과 면역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무를 잘못 먹으면 오히려 몸을 더 차갑게 만드는 이유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전과 같은 식사는 돌아가기 어려워졌을 겁니다. 다음이 진짜 결정타입니다. 여러분, 제철 음식은 많이 먹으라고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 말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제철에 많이 먹어라. 몸에 좋다. 약이다. 하지만 연구 데이터를 보면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저는 건강 연구자로서 수많은 노년기 시기 패턴을 분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공통점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제철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양을 잃어버립니다. 무가 제철이다 하면 매 끼니 무, 김치도 무, 국도 무, 반찬도 무, 몸에 좋으니까 괜찮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특정 성질이 반복되면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무는 분명히 장을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소화를 돕고 정체된 흐름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의 성질입니다. 무는 몸을 식히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젊을 때는 이 성질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0 이후, 60 이후에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년기의 몸은 기본 체온이 낮아지고 장과 대사의 불꽃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물을 과하게 반복해서 섭취하면 보고된 바에 따르면 속이 차가워지고 장 운동이 오히려 둔해지며 기력이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생깁니다. 무 많이 먹는데 배는 더 차고 아침에 힘이 없고 손발이 더 차가워진 분들. 이건 체질 탓이 아니라 과한 제철 섭취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는 혈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자극적인 성질 역시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제철이라고 날마다 많이 자주 먹는 순간 위와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이걸 과잉 자극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매일 같은 자극을 주면 몸은 회복이 아니라 방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철 음식의 핵심은 많이가 아니라 적절함입니다. 의학계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원칙은 이것 하나입니다. 좋은 음식은 약처럼 쓰는 것이지
주식처럼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무는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소량으로 따뜻한 조리법과 함께 양파 역시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리법을 조절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이게 연구가 말하는 노년기 식사의 현실적인 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철 음식은 몸을 살릴 수도 있고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건 재료가 아니라 양과 빈도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양파와 물을 언제 먹어야 가장 부담이 적고 몸이 반응하기 쉬운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예전처럼 제철이라고 무작정 먹기는 어려워지셨을 겁니다. 그 변화 아주 정상입니다. 다음이 실천의 구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지식이 아니라 손이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특별한 레시피도 아니고 새로운 식단도 아닙니다. 50대, 60대, 70대가 이미 하고 있는 식사에 딱 한 가지만 바꾸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아침에 양파를 약으로 쓰는 방법. 아침에 밥 드시기 전이나 국 한 숟갈 뜨기 전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양파를 한 개가 아니라 한 두 쪽만 씁니다. 마늘 필요 없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지 말고 물 두세 숟갈만 넣어 양파를 살짝 데치듯 익힙니다. 아삭함이 조금 남아있을 때 불을 끕니다. 이걸 반찬처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입 안에서 천천히 씹어 삼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소량을 공복에 가까운 상태에서 섭취했을 때 몸의 반응이 더 또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양파를 반찬이 아니라 아침을 여는 도구로 쓰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무는 점심에 따뜻하게. 무를 아침부터 생으로, 김치로 많이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건 노년기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는 점심이나 몸이 어느 정도 움직인 뒤에 따뜻한 조리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무국.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을 듬뿍 넣지 마십시오. 건더기보다 국물 위주로. 무는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의 도움은 받되 몸을 차갑게 끌어내리는 방향은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철이라고 매일 먹지 마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양파가 제철이다. 무가 제철이다. 그래도 매일 먹지 마십시오. 이틀에 한 번, 혹은 사흘에 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의학계에서는 같은 성질의 음식이 반복되면 몸이 둔해진다고 보고합니다. 몸은 새로운 자극보다 적당한 간격을 두었을 때 더 잘 반응합니다. 좋은 음식은 쉬는 날을 줘야 합니다. 네 번째, 마트에서 이렇게 고르십시오. 어려운 기준 필요 없습니다. 양파는 크기 큰 것 말고 손에 쥐었을 때 묵직한 중간 크기. 무는 하얗고 매끈한 것보다 조금 투박해도 단단한 것. 너무 싱싱해서 물기 많은 무는 오히려 차가운 성질이 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연구 이전에 수많은 생활 데이터에서 반복해서 나타난 특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양파는 아침에 소량으로 기름 없이, 무는 점심에 따뜻하게 국물 위주로. 제철이라고 매일 먹지 말고 반복에 쉼을 주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몸은 예전과 다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딱 세 문장으로 정리하고 왜 이 습관이 약보다 오래가는 힘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안 믿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이런 말을 씁니다.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지킬 만큼 단순해서 무시된다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양파와 무는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타이밍과 양을 지켜야 하는 재료라는 것, 이걸 기억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철 음식도 그냥 반찬으로 끝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앉기 전에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해 보십시오. 이건 배 채우려고 먹는 건가? 아니면 몸을 도우려고 먹는 건가? 몸을 도우려고 먹는 거라면 양은 줄여야 합니다. 횟수도 줄여야 합니다. 이게 연구가 말하는 노년기 식사의 출발점입니다. 내일부터 하실 일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밥 먹기 전에 양파 2쪽 기름 없이 물에 살짝만, 이걸 반찬처럼 먹지 말고 약 먹듯이 드십시오. 이게 양파를 혈관 반찬이 아니라 아침 신호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점심 무는 국으로 건더기 찾지 마십시오. 국물 위주로 몇 조각이면 끝입니다. 속이 편하면 그날 식사는 성공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날 똑같이 안 해도 됩니다. 이틀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매일 하려고 하면 몸도 마음도 둘 다 지칩니다. 연구에서도 간격이 있는 자극이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여러분, 이건 의지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잘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대충 지켜도 되는 방식이라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양파 2쪽, 내일 안 해도 됩니다. 모레 무국 한 그릇, 이 정도면 몸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할 결론은 이것 하나입니다. 몸은 많이 챙겨줘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제때 적당히 도와줄 때 반응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먹었습니다. 이제는 똑똑하게 드십시오. 오늘 냉장고 문 열 때 이 말 하나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제철이라고 많이 먹지 말자. 이 말이 여러분 몸을 앞으로 몇 년은 가볍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안 먹어도 되는 것들, 줄여도 되는 것들부터 연구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심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방식만 바꾸면 몸은 생각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지금 당장 구독이나 좋아요부터 누르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 가지만 바꾸십시오. 제철이라고 많이 먹지 않는 것, 그걸 해냈다면 그때 이 채널을 기억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댓글에 이렇게만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제철을 조절합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 자신에게는 약속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됩니다. 이 채널은 병을 고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덜 망가지는 법을 연구로 알려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몸에 좋다 믿고 먹다가 오히려 불편해지는 음식들을 50대 이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림을 켜두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열심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오늘 그 방식 하나 이미 바꾸셨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